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저렇게 이제 헌재 문영배 재판관이랄지 뭐 다른 이미선 재판관들 뭐 이런 사람들 막 그 뭔가 뭐 바이어스가 끼어 있는 것처럼 편견이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막 뒤흔드는 이유가 결국은 이제 질 것 같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다 이미 나왔어. 그리고 이제 국무위원들도 이상민도 이게 발을 빼고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완전히 엉터리 국무회의에 엉터리 포고령에 모든 것들이 윤석열 책임인 게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헌재 아니야 이러면서 정당하게 말이죠. 우리가 설 때 윷놀이나 고스톱 하다가 제일 그 성격 나쁜 인간들이 뭐냐면 본인이 돈을 왕창 잃을 것 같거든. 쓰리고의 피박에 완전히 이제 덤텅이 쓸 것 같으니까 그냥 엎어버리는 거지. 얘 시켜가지고 야 와가지고 그냥 춤춰라 이러면서 화투패를 그냥 다 흩어버리는 거야.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헌재가 뭐 인용 판결을 내리게 되면 네. 여러 가지 정당성 문제, 그 재판관들의 성향 문제를 빌미를 삼아서 우리는 그걸 존중하거나 인정하지 않겠다. 네. 억울하다. 그래서 우리가 대선에서 우리가 다시 우리를 뽑아주세요. 이러한 선거 운동의 빌드업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선거운동의 빌드업이다. 네. 근데 이거는 진보 진영도 반성을 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정영식 재판관 보수 성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다. 그리고 박선영 이사장하고 친인척 관계다. 그러니까 재판관 자격 없다라고 먼저 문제 제기한 게 진보 쪽 재판장 자격이 없다. 재판관으로서 자격 없다. 예, 그러한 문제 제기를 진보 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먼저 했거든요. 누가 그랬어? 누가? 많이 찾아보세요. 그냥 많이 그래? 했어요. 그냥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수 쪽에서 좀 배워가지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때도 그 사람들 비판했거든요. 이때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때도 경곡에 나가서 네, 그 아사리판에 네, 야 그래도 그때는 6명이었어. 네. 2명이 아예 인정이 안 됐던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대0 나올 거다. 정영식 할아버지를 갖다 놓더라도 이거는 상황이 그렇지가 않다. 그리고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기 때문에 진보 판사가 없다 우리나라에는. 우리 저 양심적이고 올바른 최경영 앵커님은 그러셨지만 진보 진영 일각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판관들에 대해서 어떠한 인연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과거의 글들을 동원을 해서 너는 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어라고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싶어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덧붙이면 이제 재판관 정영식 재판관이 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 그건 이제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있는 얘기고 다만 박선영 전 의원을 진실화의 위원장입니까? 임명을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때 네. 또 무리하게 임명했죠. 그렇게 네. 임명하는 게 그 자리에 맞는 거냐?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는 적절한 인사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적절한 인사가 이루어진 배경에 윤석열이란 사람의 머릿속에 이것은 정영식 재판관과 친인척이기 때문에 임명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혹시 했느냐 이러한 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란 사람은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우리가 아주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생각을 지금까지 해왔고 인사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느냐 그렇다면 부적절한 인사 아니냐 이게 총체적으로 이런 주장을 이제 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요건 이제 재판관의 자격과는 이제 별개로 인사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말씀인 것이고 그다음에 요것과 별개로 아까 이제 문영배 재판관에 대한 문제 제기 요거는 11년 전에 이제 SNS에다가 이재명 대표가 잘 지내냐라고 이제 댓글 단 거 그 2011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14년 전이죠. 2011년에 그때는 뭐 헌법재판관도 아니에요 심지어 2011년도에 잘 지내냐 뭐 이렇게 단 거에 대해서 지금 이게 무슨 아는 사이여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는 비교 대상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로그에 쓴 글이 이제 북침론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 글의 내용 자체가 북침론도 아닐 뿐더러 읽어보면은 그리고 그 블로그에 쓴 것조차도 그게 또 한 10년 전입니다. 11년 전인가 그렇습니다. 그때도 헌법재판관조차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를 발굴해가지고 지금 문제 제기한다.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도 아니고 비교 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이 민변 부회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무슨 윤석열 퇴진 뭐 위원장이고 뭐 정의기억연대 무슨 뭐 이사고 뭐 이런 걸 달고 있다. 이런 부분. 이거는 이 사람이 이 이상희 변호사라는 사람이 자기가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요거는 자기의 예를 들면은 이 가족 중에 누가 헌법재판관이 되면은 아 내가 내 가족 중에 헌법재판관이 됐으니까 내 모든 인생에 그러면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겠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요거는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대통령이 아 그러한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희 변호사를 내가 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상희 변호사를 한 자리 줘야겠다 뭐 이렇게 했다면 그러면 그 대통령의 어떤 그 인사권 활용이 인사권 행사가 맞느냐라는 뭐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그러한 인사권 행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요 연관이 부분은 이제 없어. 연관이. 예, 그렇죠. 근데 이 국민의힘의 주장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을 회피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재판관이.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장은 제가 볼 때는 무리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지금 회피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의 핵심은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이거는 법무법인도 아니고 공익재단이에요. 공익재단인 공감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이사장인 사람이 지금 국회 이 황필규 변호사라는 사람이 인권재단에서 일을 하는데 여기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국회 이제 소추인단에 소속돼 있다.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김희수 재판관. 그렇죠. 요게 이제 문제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예를 들면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갖고 이거는 회피 신청 사유가 아니다라고 정리한 부분이고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되니까 이거는 정계선 재판관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요런 이 같은 게 돌려서 사실은 얘기를 한 거죠. 우리 배우자는 사실 충안고 나왔다. 그러니까 같은 기준에 정반대에서 사실 문제 제기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냐 이런 그럼요. 식으로 따지면. 그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회피 신청을 해야 된다든지 기피를 해야 된다든지 셀프 기피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국민의힘의 사실 주장은 요거는 이제 맞지 않다.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장 소장님도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동의를 하시더라. 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정계선 재판관 남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희수 전 헌재 재판관이 국회 탄핵소추위원회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런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서 조금 뭐 그냥 공익센터 그냥 탈퇴를 하거나 뭐 오해받을 아니, 일 왜 그걸 탈퇴? 오해받으니까 이렇게 공격받으니까 그냥 아니 하나라도 공격하는 놈들이 잘못된 거지. 봐봐 잘못됐는데 이렇게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딕 체니 그 미국 부통령이 얼마나 보수적인 사람입니까? 네, 딸이 트랜스젠더였잖아. 네. 어? 레즈비언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각자 성인이야. 따로따로 가는 거야. 그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은 개인주의거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영고주의나 무슨 연줄이나 무슨 유교주의 그것도 과거의 그 아주 퇴행적인 진짜 옛날 선비 정신도 아니야. 에? 과거의 그 퇴행적인 이상한 그 출신주의가 강하게 작동을 하면서 서구적인 개인주의에 근거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관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 그러면서 마치 그게 무슨 국가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 정상적인 국가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 그게 꼴통주의지 무슨 뭐 꼴통 연구주의지 그게 뭐예요 그게.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